앞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참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전 세계로부터 또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대견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존자원이 없고 국토의 면적과 내수시장이 제한적이었던 나라에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좀 더 잘 살아보자고 했던 우리의 지난 50년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이루어냈었던 우리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고생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그 보릿고개로부터 전 세계 10위권을 이쪽 저쪽 넘나드는 무역 강국 또는 경제적 성장을 이룬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는 문제가 오늘 2013년 우리 기업인들에게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에게 모두 업계에 나라를 또 이끄는 각종 기관장들에게 모두 업계에 이제 먼저 있는 시민 가끔 고민합니다. 어렸을 때 저도 한 200여 되는 어떤 촌마을 출신인데 그때 어른들이 늘 말했습니다. 부자 3대 못 간다. 그리고 누구네 집안은 아들한테 뭘 물려줬는데 그걸 가지고 까먹고 누구네 집안은 이래서 손자 떼가지고 망했다. 이런 얘기를 늘 들었어. 어른 마음에도 야, 그 물려받은 재산 잘 지내가지고 불려가지고 더 잘 살 일이지 왜 이렇게 못 살까? 어린 마음에도 늘 그것이 늘 의문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때 보면 그때 그렇게 몰락한 어떤 그 집안에서는 대부분 후손들이 못난 짓 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노름을 하거나 함부로 관계를 빚보증을 쓰거나 또 엉뚱한 데 투자를 했거나 대부분 개인의 어떤 그 도덕적 문제 때문에 망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개인의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망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최선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1세기 개인이나 한 가게나 그것이 확대되어진 국가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 번영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대한민국은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던 새로운 무역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IMF와 가트라고 하는 전 세계 무역 질서가 90년 초반으로 와서는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WTO라는 새로운 무역 기구를 만들고 또 오늘날 FTA라는 당사자국 간의 무역 계약을 맺는 쪽으로까지 흘러옵니다. 전후의 IMF 가트 체제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시장과 달러의 기축 통화를 통해서 이 무역이 보증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국이 계속해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무역 질서를 얘기하지만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자기 국가의 지도자로 하여금 비스마르크 제상 이상의 중상주의와 무역 보호 조치를 통해서 국민은 살찌우고 외국 나가서 돈 벌어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그 상황을 계속 방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WTO 제재와 FTA라는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로 사람들이 요구하면서 니들 것도 해라, 내 것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변화에 가장 능동적으로 조직 부대원을 재편성하는 부대가 이기는 겁니다. 국가가 이 새로운 무역 질서와 흐름에 가장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면 이 국가는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치 16세기서부터 국가라는 중앙 집중화된 군대의 힘을 늘려가지고 식민지 쟁탈전에서 먼저 이겼던 나라가 19세기의 강국이었던 것처럼 21세기에는 이 새로운 무역 질서의 흐름에 한 국가가 효과적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여간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개방통상하면은 농민들은 못 산다고 그러지. 고용과 노동시장에 대한
시장의 개방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한 정책을 하니까 모든 노동자들이 평생 고용 안전이라고 하는 이 직장 체계가 무너지니까 모든 노동자들과 임금 생활자들이 못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은 엄청난 비정규직을 양산해냄으로써 새로운 청년 실업자들이 이 새로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감싸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압력밥솥, 압력 채이듯이 이 체이면의 것이 정치적 갈등이 되고 사회적 혼란이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떤 형태든 간에 풀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큰 정책적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가 운영을 하는 지도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만 국내적으로는 이런 내부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합의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제가 삼농 정책을 중심으로 펴고 있는데 농업, 농어촌 중 산업으로서 또 식량 주권으로서 농업과 농촌을 어느 정도는 지켜내자는 정책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국가 재정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농업을 어느 정도 좀 지켜내면서 선물을 열어야만 식량 주권이나 산업적 기반을 일정 정도 보장하고 농촌 공간에 적절한 인구가 삶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방치해놓고 무조건 열어버리면 70년대 이래로 피폐화된 그 농촌 공간은 더욱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서냉전 시대에 식량 전쟁에서의 위기가 러시아의 붕괴를 가져왔던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식량 주권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농업 문제와 농어촌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푸는 문제는 가장 기업화하기 좋은 또 국가적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작아 보이지만 가장 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에서 농업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업인 여러분들께 힘들지만 직장 내의 단체 급식에서부터 로컬 푸드, 직거래를 또 강화해 주시고 외식업체랑 계약을 했더라도 CJ푸드 등 대형 외식업체들이 가락동 농수산물 수집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좀 바꾸도록 단체 급식을 지역 직거래를 요청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제가 농촌 지역에 대한 정치적 관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이 재편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못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FTA를 중심으로 한 개방 통상 전략 가야 합니다.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한쪽에서는 FTA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에 물들어서 나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대책 없이 무조건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의 농업 정책을 펴는 문제를 이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런 21세기 새로운 무역 환경과 전 세계적 시장의 변화에 국가와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재편되어야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기업인 여러분, 우리가 무역의 날을 권장했던 것은 지난 64년 이래로는 근면 성실한 국민의 노동력과